안녕하세요. 오늘의 매수차트의 어더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찍으면 좋을까 콘텐츠 같은 걸 좀 생각해 보다가 평소에 제가 이제 자산이나 이제 트렌드, 이제 커다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제가 생각하던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또 어디서 많이 주워 들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커다랗게 3개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주식 이런 것보다는 이제 투자할 만한 뭐 다른 주식 말고도 뭐 부동산 말고도 다른 데에 이제 대체 투자할 만한 그런 수단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또 자산 분배 개념 차원에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PPT 같은 경우에도 제가 허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 보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제 지금 자산 시장의 판이 바뀐다. 그래서 소제목은 부동산 다음은 그리고 금은이 많이 폭등했죠. 그 이후에 선택, 어떤 자산이 다음으로 폭등할지, 그리고 STO 토큰 증권이 이제 바꾸는 판,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PPT를 좀 허접하게 만들었는데요.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이슈가 커다랗게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26년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작년 10월 달쯤에 이게 토지 거래 허가가 되면서 조정 구간에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됐죠.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제를 묶였는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한다면은 뭐 4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전세 낀 매물을 이제 살 수도 없고, 이제 갭 투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팔 수도 없습니다. 즉 이제 팔고 싶어도 법이 4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팔 수도 없기 때문에 물량이 잠긴다는 소리죠.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은 세력이 물량을 잠그고 뭐 주식을 뻥튀기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커다랗게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정부의 방향성과 영향,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게 5월 9일날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게 폐지가 된다 하면은 이제 양도세를 낮춰야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팔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세율이 2주택 양도세가 중과되면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양도세에다가 추가로 20%, 3주택에게는 30%까지 제가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파트 이제 세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를 팔았을 때 1억의 이득을 남겼다면은 그 중에 8,2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제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오히려 더 안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걸로 인해서 토지거래 이걸로 매물이 또 잠기고,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서 또 매물이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이번 6월 3일인가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제 양도세 이런 것들이 완화하는 식으로 뻥을 치워주다가 이제 중요한 이제 선거를 다 치르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스탠스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는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보유세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이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 세금이 나오면은, 하지만 이 추가 세금이 나오면은 이 세금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때 집값이 되게 많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2017년부터 2020년 코로나 때 확 풀린 유동성, 글로벌 환경이 있었죠.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유동성이 풀렸죠.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폭발, 그러면서도 이제 다주택자를 되게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도 하고 뭐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 규제도 하고 뭐 세금을 또 만들었죠. 이상한 것들. 또 세금을 또
시가, 부동산 가격 현실화 막 이러면서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세금을 되게 많이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 나오던 종부세가 이제 2배에서 3배까지도 많이 늘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자, 과거에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제 각종 규제를 했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살펴보면은 이때 당시에는 투자 수요가 주식으로 가지 않고 다 부동산으로 갔죠. 그래가지고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탠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글로벌 환경으로서 이제 2025년에 이제 유동성이 채권을 엄청 찍어내면서 실물 자산들이 원자재라든가 금, 은 모든 가격 자산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파트 가격만 안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화폐 가치가 높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뭐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자를 또 규제하고 있죠. 문재인 때와 똑같이. 그러면서 세금 뭐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 이제 보유세 카드 그러면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면서 또 세금을 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시즌 2라는 소리에 나오는 게 지금 모든 환경 자체가 집값이 폭등하게 할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도 다 막아놨어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를 서울 전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그래서 서울 지배 공급도 이제 수요 억제가 또 중요한데 이제 공급으로 인해서 이거를 집값을 내려야 되잖아요. 공급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 가격은 좀 낮아지니까. 근데 그 공급 자체가 박원순 서울시장 때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오일스톱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상한 기괴한 건축물도 만들고 그리고 그 건물 위에 무슨 별을 심고 뭐 쌀을 심고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무슨 친환경 서울 이런 걸 만든다 하면서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오일스톱 됐습니다. 2030년에서 2031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동안은 공급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구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는 많지만 이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막 오르니까 그 패닉 바잉까지 더해져가지고 집값이 이제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가야 이제 집값이 이 수명이 노령화에 따른 그 집값 하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려면은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그 다주택자에 사고 파는 그런 모든 걸 다 묶어버렸거든요. 세입자에게 이제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전월세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냥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보유세라든가 이거 매겼을 때 그 세금을 월세로서 이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다는 게 이런 소리예요. 이제 보유세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올라간 만큼 월세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전세가 오르고 그러면 또 집값이 또 오르겠죠.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5월 9일 전에 혹시라도 이제 3주택, 2주택 이렇게 있다 하면은 5월 9일 전에 이제 팔 수만 있다면은 잔금까지 다 받을 수 있다면은 파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꾸는 것도 목돈이 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관리하고 세금도 되게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은 5월 9일 전까지 이제 팔 수만 있다면 파는 게 좋고 이제 똘똘한 한 채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주택자 입장입니다.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9일 전까지 잔금까지 치를 수 있을 때 이제 금 매물이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지금 뭐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은 세금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이사비 한 5천만 원을 주더라도 이제 나가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타협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금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시장 상황과 정부는 집값이 절대 떨어질 수 없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더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집값 상승률보다 큰 수익을 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유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다음은 이제 대체 자산입니다. 이제 금과 은, 구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금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고 은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했죠. 하지만 그 다음 자산 어떤 자산이 폭등할지 한번 예측해 보는 봤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 쪼어드는 것도 있고 이제 구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뭐냐면은 금 가치 화폐가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금 가격이 이제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면서 이제 현물인 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 같은 걸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금 가격이 폭등했고, 그리고 은 가격도 산업에 꼭 필요한 광물이죠. 그러면서도 화폐 가치 하락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해치 자산으로서 은 가격도 폭등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리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구리도 이제 인류의 기술 문명에 있어서 필수적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 교체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게 경기에 민감하다는 거죠. 이 자산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것만 제외하면은 이제 2026년부터 35년까지는 최소 이제 구리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광산을 개발해야 되는데, 광산을 개발한다 하면은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이제 확 올리기는 어렵고 수요는 이제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가 아직 덜 올랐거든요.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 은, 구리 이렇게 살펴볼 건데,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 자산으로 되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5,000달러에 가까워졌네요. 그러면서 은도 지금 장난 아니게 올랐거든요. 이틀 만에 거의 16%가 오르기도 하고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을 이제 꾸준히, 구리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이거 주봉이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 길게 보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 죽긴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때부터 이제 35년까지는 데이터 센터, AI, 그 구리 수요, 광산의 공급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가 구리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까지는 지금 구리의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 이게 수급 데이터 전망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리 전망 보고서 2025년부터 30년까지.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광산의 노후화, 그리고 신규 광산 개발의 지연 이런 게 있습니다. 최대 17년까지도 소요가 된다 하네요. 2028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엄청나게 구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제 돈, 현금, 달러 이런 거 들고 있기 싫으면은 이제 한국에 상장돼 있는 타이거 구리 실물 ETF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자산을 분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리 채굴 기업 묶음 ETF, 미국에 상장돼 있는 COPX라는 곳에 ETF에다가 투자해도 될 것 같고, 이제 구리 상장 기업 프리포트만 맥모란이라는 FCX라든가 이제 배당도 이제 꾸준하게 주는 SCCO에 투자하면 어떨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STO 토큰 증권입니다. STO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뉴스에서는 별로 파급 효과가 큰 로봇이나 2차전지 이런 것처럼 크게 이제 이슈가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 이건 엄청나게 큰 사업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STO 토큰 증권이 뭐냐면은 자산을 쪼개서 주식처럼 이제 거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 이제 실물 증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었다고 치면은 이제 전자증권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의 주식이죠. 옛날에 이제 증서 같은 거고, 증권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키움 증권이 막 생기기도 했고, 이제 코인이 막 생기면서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이런
몇 조짜리 대기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 증권이 이제 미래의 방식인데 새로운 거대 기업을 찾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토큰 증권의 일단 개념은 증권이 음식이라 치면은 토큰은 담는 그릇이라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그냥 뭐 밈코인 사듯이 그냥 휙휙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복잡한 구조를 이렇게 쉽게 단일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STO를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과 이제 미술품 아니면 뮤직하우, 뭐 지식재산권 이런 것도 살 수 있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뭐 토큰 증권으로 이제 거래하면서 인프라 수익권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STO의 진짜 파급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비유동 자산의 유동화 그리고 소액 자본의 시장 진입, 금융 시장의 외연 확장이 있습니다. 이 비유동 자산의 유동화 이렇게 말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모든 것들이 주식처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교도소도 이제 주식 뭐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용병 회사 그리고 유흥 주점까지도 이제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대마초 농장까지도 이제 그런 비유동 자산을 유동화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까지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액 자본의 시장 진입. 이제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십억이 있어야 이게 투자가 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물건들은. 근데 이제 10만 원만 있으더라도 비트코인 한 개를 0.0001개를 살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 시장의 외연 확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제도가 걸리는데 이런 제도 외국인들이 이제 밈코인 사듯이 쉽게 그냥 코인 지갑처럼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자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향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해 보면은 목돈이 있어야만 투자 가능했던 부동산 투자의 구조 변화, 그리고 대체 자산, 지적 재산권이나 뭐 교도소라든가 별의 별 상품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런 시장의 폭발적 성장, 뭐 NFT도 있었죠. 그리고 증권사, 플랫폼 결제 구조가 아예 바뀌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채권, 주식의 경기가 완전히 붕괴되고 정부가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개인 지갑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부터 그 대체 자산 그리고 그 STO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산이 앞으로 폭등할지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PPT를 많이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 거의 처음 만들어 본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이제 거대 시장 자본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생각한 것도 있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 책이나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봐서 아니면 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경제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제 생각을 또 정리를 해서 아,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냥 너무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매수 차트에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